하루 갔다가 또 어제는 급하게 군산에를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떤가, 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대개 연세들이든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우리 현 시국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니 대한민국 잘 돌아가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고 나라가 평안한데 뭘 난리를 치느냐 하면서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정신 가지고 살으려면은 뭐 외국에 요즘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쫄딱 망하건 말건 그저 캐세라 살든지. 근데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두 다리 뻗고 캐세라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놈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겠고 회담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마 대통령 3명하고 회담을 해도 이렇게 많은 회담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많은 회담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급박하다는 얘기고, 또 그 정도로 많은 회담을 했으면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미친 집단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갖고 놀고 전 세계 우롱을 하고 심지어는 최강의 슈퍼파워인 미국한테도 그냥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정말 그게 광화문에 하나 딱 떨어져야 그것도 미국이 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천안함도 우리나라가 강제로 억지로 저지르고서 억지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우리나라에 학자도 있고 전문가도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아직도 사람들은 어느 정당과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해갖고 정당, 정치 그쪽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위 군사 독재라 하는 정권이 신군부까지 지나가고 진보 출신의 대통령 3명, 보수 출신의 대통령 3명을 뽑아봤지만 서양에서 보는 민주주의는 한 발자국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사법부에서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언론에서 하는 짓거리를 볼 때, 교육, 문화, 역사 현장에서 하는 짓거리를 볼 때 이거는 OECD 국가에 들어가는 그런 30여 개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냥 기존의 이런 프레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까지 부르짖고 북한 동포들 다 내려오라, 그런 발표를 할 때 정말 저는 통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했어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만드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소한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구나 했는데 아마 여기에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더 이상 통진당 해산되고 북한 주민들까지 들썩들썩하면 안 되겠으니까 북쪽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과 남쪽에서 적과 내통하고서라도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이 흉상 머리를 만들어서 머리를 잘라서 사약을 먹이는 사형 집행 장면, 또 성행위를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여기서 그들이 저지른 짓거리는요, 자기들만이 아닙니다. 코민텔은 국제 공산당까지 불러들여서 중국 세력, 일본 세력, 자기네 언어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데모를 하면서 저들의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네가 정식적인
선거에 의해서 탄생된 정권이 아니라 우리는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촛불 정권이다. 본인들이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쿠데타 혁명이라 하면은 이거 자기네가 그래요. 전 세계 나가서 이걸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법적으로 제대로 된 건가? 여러분, 미국에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 기관장이나 어떤 단체장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물러나면요, 그 사람의 자녀 기간만 하는 것이 그게 보궐선거예요. 아니 근데 선거는 보궐선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 보궐선거 플러스 아니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한다 하는 그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까? 안 물어봤으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의 자녀 기간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궐선거로 끝났어. 아, 그러면 그거를 법적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관들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이러한 혁명 정권이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이것도 지금 따져보면은 드루킹 댓글 사건 하나로 나라를 조작을 해서 민주당 경선에 안희정 씨가 대통령 선거로 나와야 되는 거를 드루킹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걸리면 2등인 문재인이 1등으로 올라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줄 알았더니 3주밖에 안 걸렸다. 이게 바로 8,800만 건의 댓글 공작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보궐선거의 대통령 임기 끝났죠.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이니까 이건 무효예요. 대통령 당선 무효.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싸우지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114석의 야당, 여러분, 이런 야당 저는 왜 지지해야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지지해 줘야 돼? 그런 야당을? 이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여당 대통령, 야당 대통령, 보수, 진보 다 뽑아봤지만 이 프레임 갖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반도에 벌어진 전쟁은 정치적인 사상적인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는 무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전술 전략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어느 정당인에게 쫓아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그 가이드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저는 지금 이 앞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지만 행여나 트럼프 대통령도 살아온 삶이 그렇게 100점을 맞을 만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지만은 하는 행동이나 계획이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행여나 망발을 부리지 말고 정말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라고 그런 촉구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싸웠을 때는 전부 다 졌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애국 같은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백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세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뭐 대단히 떨고 있어 자랑하고 있어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전자 1년에 핸드폰 팔았다고 세계 1위라고 그러더니요 25조 워치를 팔았는데 여러분, 일본에 얼마를 준지 아십니까? 삼성에서 25조 워치를 핸드폰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18조를 일본에 주더라고요. 우리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만 갖고 한국 대단하다, 대단한 면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막가파로 정말 대책 없이 싸워야 될 형편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거부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에 한반도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이게 이제 해법을 다 써봤습니다. 미국도 쏘글 만큼 쏘가보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게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뭡니까?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악의 세력들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엔에서는 이 북한을 뭐라고 하느냐, 정상적인
칸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짐이란 말을 써요. 어느 한 국가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정권이지, 정권. 몰입애들이에요. 그래서 김씨 정권을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세계 10대 종교라고 집어넣습니다. 김일성교. 대한민국의 우상들이, 이단들이 전 세계 아마 2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통일교회도 빠지고 신천지회도 빠지고 뭐 여러가지 빠졌는데 정상적으로 그들이 해결됩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도 자꾸만 비정상적인 국가를 상대하는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담하고 페이퍼 주고받고 약속하면 주고받을 줄 알지만 얼마나 지금 미국 뒤통수를 칩니까? 지금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영변뿐만이 아니라 박천, 강선, 그 다음에 평산, 화갑, 풍계리, 영변을 완전히 파괴하고 놔도요, 그보다 더한 핵무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당이나 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에게 따져야 됩니다. 당신이 한반도 비핵화하겠다고 김정은에게 약속했는데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 당신 어떻게 우리 설득시켜봐라.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 사람들은 핵무기를 분명히 폐지한다고 했는데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빵빵 쏴대는데, 그래, 당신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번 설득시켜봐라. 무슨 근거로 평화적인 해결을 하겠느냐. 그러면 지나가는 어린애라도 그럼 그 다음 해결 방법은 뭡니까? 자체 핵무장을 해야죠. 이미 미국은 한반도 핵무장을 할 준비를 다 한 것 같아요. 벌써 2, 3년 전부터 사령관이나 여러 안보 전문가들이 만일에 한국에서 한반도를 핵무장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얘기도 안 꺼냈는데 벌써 이 정도예요. 요번에 존 볼튼이 왔다 갔습니다. 존 볼튼이 와서 대통령 만났습니까? 안보실장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고 야당의 대표를 만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볼튼은 우리 오랫동안 같이 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북한은 axis of evil이다. 북한은 악의 축이다. 그 말은 이런 집단하고는 딜이 필요 없다. 이 집단은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북한을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데 언어를 똑바로 써야 됩니다. 북한 동포는 우리 동족이에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우리의 악, 666. 성경에서는요, 사단 마귀를 용서해 주란 말이 없습니다. 원수는 용서해 주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원수도 아니에요. 원수는 용서가 되지만 저거는 성경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성령 회방죄,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집단은요, 용서가 안 돼요.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저런 집단하고 썩으면서 뻔히 알면서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그들의 생각과 작전을 우리 대한민국에 심으려는 또 하나의 악의 세력입니다. 저는 요즘에 반일감정 하는데 제가 이렇게 SNS에 썼습니다. 쾌쾌묵은 과거의 반일보다 현재의 친북이 더 매국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반일은 이 과거의 문제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악을 이루는 세력들과 같이 친북이거나 거기서 더 나가서 종북은요, 이건 반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매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매국 세력들이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멀리 북한 보고 그 다음에 일본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반한적인 이런 매국노들을 쳐 죽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목사 입에서 과격한 말이 나온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저보다 더 과격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어린애, 노인, 병약자, 심지어는 짐승까지 씨를 말리라 하면 말려야 돼요.
그게 성경인데 무슨 목사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저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속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에 정말 미국 대통령이 자기는 과거 25년 정권과 똑같이 그런 작전을 쓰지 않겠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여 동안 시간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성경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기도하는 많은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들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음 대선에 사실은 중국 문제, 북한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더 한 방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중국의 문제겠죠. 저는 지금 남북한 한반도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삿발은 김정은의 삿발을 잡고 있는데 쓰러뜨리려고 밀고 당기는 거는 바로 중국이구나. 저는 씨름 선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엉뚱한 싸움에 다른 민족 피해당하게 하지 말고 중국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세계에 2등은 없어요.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는요 1등만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자원, 외교, 달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국하고 싸워서 절대로 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존 볼튼도 보내고 이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무장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요 지금 야당 대표 그 다음에 정치인들요 들고 일어나서 1000만 명 2000만 명 서명운동 벌이고 여기 당대표들 야당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저 안보계통의 지도자들 20명 30명 의회에 몰고 가서 하루속히 남한에 전술핵 재배치하라. 이거 떠들어야 돼요. 뭘 얼마 후에 있을지 말지도 한 선거에 목숨을 겁니까? 그놈의 선거 하나마나 벌써 조작을 하면 다 지는데 그 선거 해봤자 뭐해요? 차라리 들어가서 지금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한반도에 항공모함 2대를 동해 서해안에다 상시 배치시키고 핵무기를 장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시키겠다.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든지. 근데 이번에 미국이 결론 내린 거 보니까 아시아 쪽에 다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는 어느 나라인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상이 아니라 랜드에다가 그것을 정착시키겠다 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요 우리 더 이상 핵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을 때는요 1100개가 넘는 핵무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멍청하게 아버지 부시 때 우리 다 빼다 하다가 미국에서는 다 뺐는데 그때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인 때문에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는 한 번 실수를 했으면요 미국이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저 김정은이 때려쳐도 세계에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에다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는 발상의 전환이 미국에서 그러는데 이제 한국 국민들 따른 거요. 저는 뭐 요즘에 청와대 서명한다. 안타깝지요. 하도 안타까우니까 하는데 그게 서명해봤자 이런 놈들이 그건 눈 하나 까딱했어요. 차라리 옛날에 연합사 해체하지 말자 주한미군 쳤어. 그거 1000만 명 서명 받은 게 더 강력했어요. 요번에 주한미군 전술핵을 재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데서 핵무기를 사오겠다. 아니면 자체 핵 개발하겠다. 왜? 우리 무서워 죽겠는데 뭐 미국이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 갖고 들고 일어나야 돼. 저는 정치인들도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다음 선거 그 다음 대권 도전 이런 개벽 따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남한 전술핵 재무장하자고 아우성 떨고 일어나야 돼.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상학 대표가 자유북한연합에서 7월 20일에 몰래 새벽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갖고 삐라를 50만 장을 뿌렸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초비상에 걸렸냐 하면은 박상학 씨의 동생이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미국의 인권 행사가 있어서 비행기 싹 줄이겠다고 중국을 통과하는 뭐 30몇 시간 그거를 갔는데 중국 공항에서 박상학 씨 동생 같이 삐라 뿌리는 그 형제거든요.
그냥 딱 잡아서 억류하려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얼른 알아서 윤상현 외통위원장에게 얘기하고 막 인권단체들이 난리쳤더니 거기서 구금하지는 않고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도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한 번은 김정일이가 자기 33개인가 4개 전국에 이 휴양지가 있는데 휴양지 앞마당에 삐라가 떨어진 거를 주워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보더니 남한에 있는 탈북자 단체 삐라 제발 좀 삐라 뿌리지 못하게 해라. 그때부터 한국의 통일부가 북한에 이중대가 돼갖고 지금 삐라 뿌리는 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이 삐라 뿌린 내용 중에요, 이 김정은 쓰레기 같은 인간은 북한이 존경할 지도자가 아니란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를 거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삐라 내용에 뭘 기록했느냐, 이 김정은이라 하는 놈은 지 할애비 아버지가 죽인 것보다 더 많은 고위급들을요 몇 년 사이에 다 숙청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모부 죽였죠. 자기 3번씩이나 애걸복걸하면서 탄원선을 쓴 자기 이복 형님도 죽였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고모를 독살을 시킨 거예요. 부사 7군 부대 자기 친위 부대에게 가서 독살시켜라, 음독으로 사양역에서 독살시켜라 해갖고 그거를 본 탈북자 고위직이 탈출해갖고 CNN에 인터뷰 방송을 하고 그것을 요번에 삐라 내용에 낸 겁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그걸 보면 아니 이거 뭐 디얼 리더인 줄 알았더니 이거 인간 백정이구나. 그러면 민심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이놈이 똥줄이 타갖고 50만 장 뿌렸다니까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다 회수해라. 그래서 뭐 보안성서부터 군인 심지어 민간인까지 다 동원해갖고 여기 DMZ 일대부터 황해도 강원도 저 평안도까지 그 뭐죠? 태풍이 왔기 때문에 태풍이 도와줘서 그 멀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에게 얼마 전서부터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당신네 이제 스텔스 전투기기 거기다 다른 거 실지 말고 삐라를 잔뜩 싣고 가서 수천만 장 한번 뿌려봐라. 이 김정은의 출신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지산 혈통에 그 애미가 친일파의 자식이고, 그러면 김정은 이 친일파니까 북한에서 주민들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친일파의 후지산 혈통 이 새끼 제거하라. 그 다음에 지 애미가 어디냐, 아예 오죽이나 후졌으면은 할아버지한테 한번 끌고 가서 얼굴 대면도 못 시킵니까? 이거는 자식도 아니에요. 혼의 자식에다가,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요번에 자기 고모까지 독살을 시켜. 이거를 주민들이 알면은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았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이 다른 거 해봤으면 이제는 남한에 있는 34,000여 명의 탈북자, 이 사람들은 다 정보 요원이에요. 그렇죠? 자기 가족들 1명 이상하고 연락이 되니까 34,000건 이상의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거를 전 활용해라. 다는 아니지만은 탈북자 중에 자기 친구들이 고위직도 있고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 정보를 지금 저희들이 파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34,000여 명과 NGO 리더들, 미국의 정보기관들하고 힘을 합치면요 첫 버전으로 이 제2의 작전 손 안 대고 콜 풀 수 있습니다. 빈 라덴처럼 야 10억 달러 현상금 걸겠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미국 측 어떤 사람에게 니네가 돈 내기 싫으면 우리 740만 한국의 보수들이 겁먹으니까 그러면 10억 달러 현상금을 걸면은 740만 해외 교포들이 만들 것이다. 나도 여기 앞장서겠다. 니네가 그거 앞장만 서라. 돈은 우리가 긁어대겠다. 여러분 740만 달러 10억 달러 한국에 성공한 대기업자들요 전 세계에 수두룩해. 그거 내라 그러면 낼 사람 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2의 방법으로, 저들은 이의 제2의 방법으로 남한을 다 긁어놨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34,000여 명의 우리 첩보 요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 제2의 방법으로 남한 전술핵 재무장하고, 두 번째는 대대적인 삐라 폭탄, 진짜 폭탄이 아니라 삐라 폭탄을 딱 뿌려서 미국이 갖고 있는 삐라 무기 수준이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여기에 싸웠다가는
김정은과 핵수업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전부 다 쓰레기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택해라. 김정은 목을 따갖고 올래? 아니면 싸우다 죽을래? 그거 삐라에 쓰는 거예요. 혈통 얘기하죠. 썩어 빠진 정권이 1년에 6억 달러 이상 퇴폐 향락으로 쓰는 거 적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상대하면 죽는다 하죠. 여기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겠다. 회유하는 거예요. 이제 간자작전을 쓰는 거죠. 아, 미국에서 왜 그거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망명을 유도할 사람,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이탈리아 베니 대사 또 튀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러시아 회담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러 갔던 대사가 또 튀었잖아요. 아니, 보위부 간부 이런 사람들 국장급 과장급들을 한꺼번에 5명씩 죽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살겠어요? 거기서 억울하게 죽느니 정보 제공하고 우리가 제3국에 니네 살 자리 마련할 테니까 스위스를 가려면 스위스로 가라, 미국으로 와라. 이건 회유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들고 튈 사람은 돈 들고 튀고, 정보 들고 튈 사람은 정보 튀고, 아니면 니네가 적당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주면 우리가 요점 타격을 하겠다. 이제는요 그 작전을 써야 돼요. 근데 미국이 그런 디테일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못합니다. 저희 정보 요원들이나 우리 NGO 관계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힘이지만 이런 작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정말 힘만 실어준다면요, 대사와 미국의 CIA와 미션센터 이런 사람들이 힘만 합치면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빠른 일 내에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작년서부터 대북 제재를 어겨갖고 거기 불법 환적하고 비트코인 해갖고 우리나라 7개 은행 뽀록 났잖아요. 그 중에 2개 은행은 죽인다고 이미 선전포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그냥 그 은행들을 철퇴해야 돼요. 맞습니다. 철퇴해야 됩니다. 아마 그거 하면 5개월 안 돼서 민노총서부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도왔던 놈들이 문재인 뜯어먹으려고 여기 들고 일어날 거예요. 문재인 직접 칠 필요도 없어요. 은행 조지는 거죠. 왜?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정제유 50만 배럴만 가는 게 허락을 해줬는데 2년 동안에 수천만 불법 환적을 하는데 배를 바꾸고 둔갑질하고, 이거는요 정부와 해경에서 묵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됩니까? 분명하죠. 거기다가 석탄 불법 환적, 아 요번에 벤츠 15억 원짜리 그거 우리나라로 와서 뺑뺑 돌다 오사카 왔다 갔다 들어간 게, 나 지난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독일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남쪽에 그 사람 친구가 준 거 아니냐고. 남쪽에 친구가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사람이 미국 간다 그러는데 미국 언론기관을 통해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는데 그 차 타고 딱 김정은하고 둘이 서 있는데 그 사진을 클로즈업한 거 긴 거 사진에 딱 냈더니 여기 문재인 정권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제발 그 사진만 빼달라고 했는데 고맙게도 그 사진 안 빼주더라고요. 얼마나 찜찜하면 그 사진 빼달라고 그러겠어요. 찜찜하거든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다 알고 있는데 이 인간 하나만 누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쟁이 더 이상 정치적인 해법 없습니다. 자, 한당에 굉장히 중진을 만났는데 그분도 결론 내리더라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경환이라 하는 사람이 그 탄핵당하기 전에 8월 달에 제가 아는 고위직이 딱 만났는데 최경환 씨가 다음 4.13 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100% 지죠. 그래서 니네는 현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진다고 벌써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진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 정말 탄핵 당해야 싸구만. 근데 지금 다 넘어갔는데 자기네가 지지율 높여갖고 선거를 이긴다고요? 제 마음도 감동이 안 되는데 젊은 애들이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황교안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배를 갈르나 뭐 대대하게 나오나 하는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저는 정말 정치꾼들에게,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소망을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난세에는 마지막 해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뭐 숫자가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800만의 군사가 있는 나라 어느 나라도 없어요. 북한에 110만, 한국에 60만, 미국에도 뭐 15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사가 800만 있어요. 다윗왕 하나가 이스라엘 군대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었던 골리앗을 한 명이 무너뜨렸는데, 그 다윗 왕과 같은 포텐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800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전쟁에 앞장서서 뭐 보수 진보 따지고 기독교적이다 비기독교적이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한반도 북쪽에만 있던 악의 정권이 대한민국 남한까지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보루인 교회와 군부대까지 죽이려고 하는 현상에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만 하고 불흥만 부르짖겠어요? 나라가 전쟁터에 처했으면은 어디 신방 다니고 성경 공부합니까? 전쟁에 처했으면요, 목사님들도 총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지금 총 들고 온 심정으로 나와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총을 들어야 될 때가 되면 총을 들어야죠. 그렇죠? 기독교인은 뭐 총 안 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빼고는 총 다 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총을 들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독한 심정으로 모인 사람이 300만의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하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총 들고 내 건드리는 놈 내가 누구 하나 쏴 죽이고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은요,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여기 윤영 교수님 뭐 충분히 그러실 분이지 않습니까? 여지껏 많이 갈겨대셨고, 우리 포텐셜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800만의 우리 군인들이 하나님의 백 플러스 미국의 도움 플러스 3만 4천여 명의 탈북자들의 도움 플러스, 그 다음에 지난 70년 넘게 세대 세습 정권, 우상숭배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2,500만의 우리 편이 북한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합치면은요, 세상에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띠약볕에 나와서 우리가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 세상적인 정치적인 해법, 군사적인 해법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법은 성경에 제시해 주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해법을 통해서 더 이상 2,500만의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은요, 좀 욕 들어먹어도 괜찮아요.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저 김정은이 돼지 정권을 하루속히 지구상에서 떠나게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 힘은 자, 감사합니다.